디렉터 파입니다. SNS에 막 뜬다 이러면 이거 어떨까, 이거 테스트해보자 궁금해서 다 모았던 템들인데 영상에서 소개를 못한 그런 템들이에요. 올해 안에 가기 전에 소개해야겠다.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거 빠졌어요 했던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한 번에 모아서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파운데이션 할게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댓글, 이게 뭐지 했던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인플루언서 분이 만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요, 밀크터치 마시멜로 파운데이션이에요. 유해 의료 성분이 PG 2개, 향료 정도, 가끔 쓸템 정도. 짜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인기템이죠. 에스트로더 더블웨어. 용기도 비슷한데 밀착력, 지속력 요런 점은 비슷해요. 그런데 밀크터치는 더 광이 나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돼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쓸 때 촉촉한데 지속력 좋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으면서 무너짐 더럽지 않은 거 없나요? 그거에 가까운 제품이더라고요. 지속력이 좋다는 애들? 더페 투페이스 이니스프리 1.5 더블레어랑 같이 종이에 수분 유분이 어느 정도 되나를 테스트 해봤는데 에스티로더는 제일 먼저 빨리 굳었고요. 이니스프리 1.5는 이 상태 그대로 굳어요. 밀크터치 더 페이스샵이 약간 비슷? 팔에 피부에 발라본 게 있는데요. 에스티로더 얘 발라도 안 묻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더페랑 이니스프리예요. 이것도 굳었잖아. 지금 요게 밀크터치. 아직도 지금 빠딱빠딱 제일 촉촉하게 남아있는 애가 얘예요. 클렌징이 에스티로더는 클렌징 워터로 하면 많이 문질러야 지워져요. 밀크터치는 한 번 닦으면 바로 싹 지워질 정도로 잘 됐어. 이 밀크터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라이머 있죠. 실리콘 덩어리 프라이머에 산화철을 딱 넣은 거. 피부 겉에 남아서 막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속력은 잡고 있는 그런 파데입니다. 아티스트리 쿠션 8월 달에 나온 신상입니다. 성분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PG 2개, 향료 하나 정도의 가끔 쓸템, 이중골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소개했던 이니스프리의 이중망 쿠션하고 완전 똑 닮은 거 있죠? 이니스프리랑 너무 닮았어요. 사용했을 때 쿨링감 착 와서 아우 시원해, 그건 좋았지만 바로 약간 세미 매트 보송해지면서 화장했나 안 했나?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용감 비교표로 요약을 해보면 성분은 둘 다 3점 정도, 커버력은 이니스프리가 좀 더 높았어요. 지속력은 아티스트는 정말 별로, 금방 무너져서 깜짝 놀랐던 제품. 수분감은 둘 다 좋았다. 무너짐? 쏘쏘. 발색은 비슷했다. 차라리 가격 대비 지속력도 좀 더 좋고 커버력도 좀 있는 이니스프리가 더 낫다. 다음 제품은 투쿨포스쿨이에요. 쿠션. 얼마 전에 쿠션 편을 했는데 투쿨포스쿨이 없어요, 아쉽다, 시기가 안 맞았나봐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편집하고 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못됐던 아이. 2호 아이볼인데 톤이 밝거나 예쁘게 표현되지는 않았고요. 유해 우려 성분은 PEG가 3개 뭐 향료가 있어서 가끔 쓸템 정도 겨우 넣을 수 있겠다. 이거보다는 쿠션 편에서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죠. 소내추럴 쿠션은 정말 딱 바르면 바로 물광이 쫙 나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또 쿠션 편에서 빠졌어요. 썸네일에 있는데 이런 그 제품이 바로 얘예요. 한스킨. 한스킨은 성분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일단 PEG뿐 아니라 알레르기 주의 성분, 또 모든 피부에 알레르기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그런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성분이에요. 또 인공 향료도 있어서 향이 아예 없는 걸 쓰시는 게 초초민감한테 딱 베스트인 거죠. 지금 얘를 사용해 봤을 때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커버력이나 피부 표현이나 지속력이 짱 좋다 이런 게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파우더 편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인기템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적어주셨던, 그래서 바로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니스프리 4 블러 파우더는 정말 잘 만든 파우더다. 전성분이 노세번보다 심플해졌고 실리카 1번, 파우더 가루 만들고 에치렉실 글리세린, 글리세릴 카필레이트 토코페롤, 무방부제, 무향료. 파우더 가루 자체들은 방부제가 없어도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초초초 민감도
가끔 써도 되는 파우더다. 투쿨포스쿨은 미세 플라스틱 고함량인 점에서 가끔 쓸템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크업 포에버도 유해 우려 성분으로 페녹시 에탄올 벤질알코올 정도 있어서 파우더류에 이 정도면 아주 잘 만든 그런 제품이죠. 성분상. 그 합성 플로르 플로고파이트가 엄청 고함량인 점으로 봐서는 반짝반짝 피부 결을 좀 커버를 해줘서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가끔 쓸템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뉴스킨 다단계 편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거 어떤지 알려주세요 했던 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샀죠. 요거랑 갈바닉 스파 페이셜 젤 위드 에이지 락 해서 8개에 44,000원 요거거든요. 프리트리트 젤은 엑시드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평범한 보습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 트리트먼트 젤이긴 한데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이소세테스 20, 하이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같이 수분막을 만들어주는 평범한 젤, 일반 수분 젤 같은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꼭 뉴스킨에서 이걸 같이 세트로 사야 효과가 더 난다고 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샀더니 거의 이제 한 40만 원? 4가지가 있어서 부위별로 얼굴, 목, 바디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갈아 끼세요 이러는데 너무 복잡해. 언제 갈아 껴 가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봐서 제가 동영상으로 마사저 방향, 방법, 앞 이런 걸 해봤는데 하자마자 너무 효과적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째, 3번째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나인테일즈인데 저는 이제 뭐 홈쇼핑이든 마트든 온라인이든 SNS든 뜨면 궁금하면 사거든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요게 바르니까 촬영 중에 주름이 싹 펴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죠. 주름 필링, 채운다라는 제품은 뭐 때문에 그런 게 돼요? 라고 했을 때는 3번째에 소듐 메타실리케이트라고 이게 실리카 합성물이에요. 피지도 좀 조절해주고 그런 합성물이거든요. 다른 유화제나 보습 성분과 만나서 실리콘과 비슷한 결을 이렇게 채워넣는 효과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데노신이라는 주름 기능성 펩타이드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름에 딱 발라봤더니 웬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분도 중요하지만 약산성인지 아닌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런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산성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피부가 민감해지면은 알칼리화되고 중성화돼서 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끌어내려 주려면 산도가 좀 낮은 거를 써주는 게 좋은데 너무 낮은 것보다는 5.5에서 6.5 사이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 안 했었던 건데 약산성템이면서 무착향제템 비플레이는 이 토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카모마일 추출물,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쇠비름 추출물, 트레할로스, 병풀 추출물, 무화과 추출물, 보습성분, 진정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훌륭한 아이고, 베타인, 알란토인, 세라마이드 MP, 피부 장벽 도움 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향료는 당연하고 시트러스 계열 오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임산부, 어린이도 쓸 수 있는 템입니다. 이걸로 화장솜에 닦으면 흡토도 되고 닥토도 돼요. 이걸로 상계 에센스를? 보습용은 아니고 얘를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찹찹찹찹 해주면 그 다음에 로션이든 수분크림 바를 때 부스팅을 시켜주는 역할이지 이 자체가 보습되는 역할은 아니에요.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 연고처럼 이렇게 짜게 되어 있는데 손바닥에서 막 문질러서 알갱이가 다 녹으니까 거품도 적당히 잘 나면서 가벼운 각질 제거와 피지 제거, 또 모공 청소 이런 걸 해주는 약산성 클렌저다. 성분은 소듐 코코 1글리시네이트하고 소듐 라우릴 1글루타메이트 저자극 세정 성분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인 성분 배합에서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티파님 각질 제거 패드 언제 해주세요? 이거 톱부터 뽑아주세요. 근데 제가 안 했던 이유는 각질 제거 패드 자체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화장솜에 아하바하 있는 토너 그거 적셔서 난 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찾았습니다. 괜찮은 템. 더렛바이 블랑드. 더렛바이 블랑드는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제 더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용을 해보고 사실 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패드가 너무 좋아요. 패드가 닦는데 이 촉촉이 웬 촉촉이냐 면 소재의 부드러운 거지 같은 느낌이에요.
패드화 되어 있는 애는 헥산다이올이 좀 높이 들어가야 돼요. 점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패드로 문지를 때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 그 소듐 하이알로네이트 2500ppm 문지를 때 쿠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처 부른 뿌리 추출. 프랑스의 더마편 취재가러 갔다가 홍조 완화 성분이다라고 했던 거 있죠. 또 약산성이면서 무향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죠. 이것도 임산부 사용해도 되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투썸즈업 했던 거 있어요. 파운데이션 테스트 요즘에 엄청 하고 있거든요. 한 30여 종. 바르고 지우고 할 때 주로 클렌징 티슈를 써요. 빨리 지우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쪽에 더블 레어를 바르고 제가 이제 지워봤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차 세안력이 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클렌징 오일 쓰고 닥터로 쓸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괜찮아요. 나이트 케어 상술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상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다 보면은 화장이 밀리는 제형이 많아요. 궁합이 아침에 쓰기엔 안 맞다. 그래서 밤에 쓰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분 특성상 비타민C 특히 이런 건 아침에 쓰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밤에 자외선 없을 때 쓰는 게 제일 좋다. 네, 이름만 나이트 케어가 아니라 실제 사용감이나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눠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닌 제품도 있어요. 성분과 상관없이 나눈 다음에 요건 아침에 쓰고 요건 밤에 쓰세요 해서 다단계로 많이 쓰게 하는 경우는 진짜 상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성분을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요것들은 촉촉해서 밤에 쓰면 되게 좋은 미백 주름 에센스. 더 뷰티풀 팩터. 요거는 미백 주름 기능성 앰플입니다. 알갱이가 살짝 있어서 터트리면 녹아져 내리는 알갱이고 보습이 짱짱해요. 제가 봤던 미백 에센스 중에서는 제일 촉촉하다. 건조한 분들이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촉촉한 미백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궁합이 되게 좋다. 특히 탄력 제품, 안티에이징 제품에는 발효를 넣습니다. 피부 겉을 가볍게 청소를 해줘가지고 맑아 보이게 해줘요. 천연 성분에 나는 트러블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써야 돼요. 댓글 중에 수분크림 편에서 저는 수분크림 바르면 뭐가 나고요 자꾸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하는 분은 꼭 크림만 바를 필요는 없다고 했죠. 보습 성분을 가진 애들이면 됩니다. 근데 고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용기는 크림인데 뭐다? 에센스예요. 에센스를 굳혀놓은 제형입니다. 이 수분크림 편에서 수부지님이 물을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펴 바르는 느낌이에요 라고 그 멘트 있죠. 그런 제품이 얘예요. 색소는 아니고 원래 성분이 내는 색입니다. 쫀득쫀득한데 밤 같은 느낌인데 밤은 또 아니에요. 펴 바르고 나면 끈적임이 없습니다. 보송해지는 느낌이에요. 메인 성분이 차가버섯 추출물이라고. 차가버섯은 원래 탄력이라든지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원물 자체가 그런 성분이잖아요. 이게 좀 메인 성분이고 아데노신을 주름 기능성 성분을 넣습니다. 수분 차단제가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카프릴릭 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가 함량이 좀 낮게 막형성 성분이 적은 보습제인 거죠. 건성은 건조할 수 있고요. 지성 또는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분만 채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인데요. 요거는 수분 크림 편에서 여러분이 한율은요 유유 해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젤 크림처럼 퐁샹퐁샹한 제형이고요. 크리미하다고나 할까? 메틸 트라이메티콘 수분 증발 차단제를 실리콘 성분으로 잡았습니다. 천연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대신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는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인공 향료가 있고 해서 배오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엄청 댓글 많이 받은 선크림 A24 선크림이 리뉴얼이 됐대요. 성분이 여전히 추천템인가요? 요게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혼합차차 다 뽑았던 앤데 에틸엑실 메톡시시나메이트 산호초를 죽일 수 있는 성분이다. 하와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성분이 될 거다.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에틸엑실 메톡시시나메이트 3개를 썼었는데 지금은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쓰고요. 정말 피드백이 베스트 피드백. 그러면 발랐을 때 나노가 아닌데 백탁 심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얇게 펴 바르면 처음에 바를 땐 백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피부에 안착이 돼서 촉촉한 토너 크림 바른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디카프릴 카보네이트를 썼다는 거랑 사이클로 메티콘을 썼습니다. 이것도 실리콘이긴 하지만 실리콘 중에서 유해성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감은 유해성 여부가 낮은 실리콘으로 잡았고 이 점에서 제가 많이 칭찬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후기를 보니까 사용감은 예전 게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파데 발랐을 때 좀 더 촉촉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느낌을 느끼신 것 같은데 바르는 방법을 약간 달리 해보세요. 저는 요철이 많지 않고 건성이기 때문에 화학 브러쉬가 납작해서 얇게 깐 다음에 파데든 쿠션이든 붙여주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럼 지속력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상에서 바르는 립 뭐예요?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7, 8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립마이스터로 502. 쿨쿨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쿠션 편에서 발랐던 제품이 요거. 그냥 실리콘 덩어리에 인공 색소들. 이 정도는 거의 추천템 수준이에요. PEG, 트리에타놀, 아민, BHT, 파라벤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괜찮은 립스틱 성분입니다. 이 정도. 요거는 제가 이제 촬영 때 덧바르려고 담아온 건데 새로 나온 신상이라서 MLBB 컬렉션의 415 메이플 레드예요. 지금 바른 거 요거거든요. 너무 예뻐. 메이플 레드. 벽돌색인데 오늘 바른 게 요거예요. 성분은 415 메이플 레드도 거의 유사합니다. 가격대는 좀 높긴 하지만 제가 이걸 저렴이를 찾아보려고 진짜 미친듯이 찾아봤는데 이게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대추해. 제가 과즙팡 틴트는 추천템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스 틴트가 되면서 PEG와 D4가 딱 들어갔더라고요. 아쉽게도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좀 더 성분 좋고 갈색 지속력 다 되는 애 한번 더 찾으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곁다리 새로 나온 게 입생로랑의 더 슬림 쉬어 매트. 색깔은 로즈 내추럴. 이 색깔 진짜 MLBB의 정석. D4, D5 없이 디메치콘 폴리머류의 실리콘. 향료하고 색소,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이 좀 들어갔어요. 가끔 쓸 템으로 추천합니다. 디마르 너무 궁금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시타듀라고 해서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의 피지, 좋은 피지, 나쁜 피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좋은 피지로 만들어준다라고 효과를 명시했던 그런 제품들인데 제가 이건 사진 않았어요. 섞여져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나누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성분을 봤을 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성분 자체는 유해 우려 성분이 없습니다. 펩타이드를 주로 이 브랜드는 많이 쓰는데 또 펩타이드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성분들도 배합을 같이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탄력을 주고 싶다 그러면 탄력 에센스나 탄력 크림을 제대로 바르시면 되고 여드름 제품이다 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정도? 사실 이거 말고도 소개 안 한 사모은템 많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길어질까봐 소개 못했고 자 마무리 공지 디렉터 파이가 연말 파운데이션 결산하는 거 알죠? 왼쪽 오른쪽 볼에 파운데이션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착한 박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빠밤.